네, 7주차 2강에서는 청소년과 시설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2강의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시설보호 사업의 개념이라든지 의, 그다음 이제 시설보호의 유형 살펴보고요. 그다음 시설 청소년들의 특성 및 문제점, 그다음 시설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마지막으로 시설보호의 개선 방안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설보호 사업의 개념 및 의의입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시설보호 사업의 중에 하나로 거점, 네, 생활 거점의 시설로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활 거점으로서의 시설은 가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정의 이런 역할,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 교육, 청소년들의 휴식 등 적어도 정서 안정에 가능한 조건을 정비해서 좀 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재활, 치료, 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시설 보호 중에 하나의 그 시설로서 생활 거점으로서의 시설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런 유형의 시설은 생활의 기본적인 조건이 충분해야 하며, 청소년, 이용자가 쾌적하고 유용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조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시설 보호 사업 중에 하나가 입소, 그 다음에 특정 목적형 시설입니다. 자, 생활 보호적인 이런 요구와 더불어 여기다가 좀 더 하나의 특정한 요구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생활 지도를 실시하면서 특정한 요구에 따라서는 이 특정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치료적인 측면 또는 교육지도적인 거 또는 보건의료적인 거, 그다음에 기능훈련적인 전문성을 좀 더 살린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이제 아동 직업 보도시설이라든지 이제 교호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으로는요, 이용. 그 다음에 특정 목적형 이제 시설. 그래서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시설에 동원해서 특정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까지 같이 이제 통원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일부 민간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약물센터라든지 아동심리치료센터 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가 함께 이 청소년들의 이런 그 약물 중독이라든지 심리치료에 계획을 해야 되는 기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설 유형이 가정, 그 다음에 양육 지원형 시설입니다. 자,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이나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아동 양육, 청소년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고요. 자, 여기에는 사회복지 관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실, 어린이집이 바로 여기 이제 가정 양육 지원형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시설보호 사업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시설보호 사업을 왜 해야 하나요? 자, 과거에는 이제 이런 시설보호 사업이 주로 부모가 없는 고아들, 부모가 없는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집단적으로 지도를 하거나 집단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을 좀 더 장기적으로 집단 수용하는 데 그 1차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목적이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단순한 수용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런 아동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이라든지 발달, 특히 인격 발달, 사회적인 이런 심리적인 치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동 문제를 해결을 하고 아동을 하나의 이제 가족으로 복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설 보호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양육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양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청소년들을 좀 입소시켜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을 입소시켜서 보호 양육하는 시설을 우리는 양육시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시보호시설이 유형이 있는데요. 일시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이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향후
양육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보호 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대상은 일시적으로 있는 가출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불량 아동 청소년, 기타 요 보호를 요하는 아동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입소시켜서 보호하면서 네, 이들을 이제 관리, 감독, 조사, 감별하고 이에 해당되는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네, 장애의 네, 양호 대책이라든지 기타 보호 조치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하게 될 우려가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좀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 혹연인이 입소를 신청한 경우 해당되는 아동 청소년, 또는 이제 가정법원이라든지 지방법원 소년부의 지원해서 보호 위탁을 받은 아동 청소년들을 입소시켜서 이들을 선도 목적으로 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네, 바라는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직업훈련시설입니다. 직업훈련시설 경우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이 입소되어서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 그다음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립지원시설 알아볼까요? 자립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에 이제 퇴소한 자에게 어느 정도 이제 취업 준비 기간도 필요하죠. 그다음 취업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네, 독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때 이들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단기 보호시설인데요. 이 단기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좀 곤란한 일시적인 사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좀 단기적으로 단기간 동안 보호해서 가정 복지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소 같은 경우는 네,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그 가족 문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 치료, 예방,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시설인데요. 이 종합시설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 또는 임산부의 복지와 관련된 보호시설을 갖추고 아동복지 지도원이라든지 청소년 지도사의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용시설입니다. 자, 전용시설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요. 어린이 대공원, 놀이터, 아동 청소년 세관, 교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 전시실, 휴게 숙박시설, 야영장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 문화, 오락, 그다음 각종 편의를 제공해서 청소년들의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시설 청소년의 특성 및 문제점인데요. 그 첫 번째 시설 청소년들의 특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설 청소년 아동들, 뭐 영화나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자, 김기한 씨는 시설 아동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일반 아동보다는 좀 더 굉장히 열악한,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법인 시설에 비해서 소규모 이제 비인가 시설이 좀 더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비인가 시설의 아동이 이제 법인 시설 아동보다 좀 더 개방적이고 약간 좀 인간 친화적, 친해적이며 사람들과 상호 친밀성이 높아서 또래들 간에, 아동들 간에, 이 청소년들 간에 응집력이 있는 경향을 보인다, 나타냄으로써 의식주 일상생활, 학업적인 측면에서도 좀 약간 이제 소규모 비인가 시설의 아이들이 법인 시설, 비슷한 아이들보다는 네, 좀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네, 연구 결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특성들이 단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죠.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요인들이 시설에서의 생활로 인해 비롯되었다고 이런 다양한 특성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의 특성, 이런 특성을 보호할 수 있는 좀 보호 요인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부족한 이런 사회적 역량을 직접적으로 보장 또는 보상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보장 개입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설 청소년들의 이제 문제점 같이 가볼게요. 자, 시설 생활에서 사회생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졸업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과 달리 이 시설 아동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모의 관심, 적극적인 지원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런 시설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의 정서적인 이런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안정감, 정서적인 안정감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기회도 아무래도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 좀 다를 것이고 또래들에 비해서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약간 반사회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출신과 성장 배경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게 형성될 수 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제 아동과 청소년들은 이제 그들의 이런 인격, 성격 발달에 도움이 될 만한 정서적인 자극원이 거의 부재하다. 사회적인 접촉의 기회도 드물게 제공되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많은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시설 아동 청소년들은 장기적이고 좀 폐쇄적인 집단 생활, 그다음에 좀 현실성이 없는 또 엄격한 이런 규율로 인해서 개방적이고 따뜻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적고요. 개인의 특성이나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도 갖지 못하는 등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설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을 좀 살펴보셔야 할 건데요. 시설보호의 현황을 보시면 자, 아동보호시설 수용보호 아동의 현황입니다. 자, 시설 수는 양육의 형태가 그쵸? 네, 2대 다시 2대로 그러니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용자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시설이 10개 정도, 자립지원이 12개 정도, 시설보호 11개 정도, 종합시설이 3개 정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 자, 아동복지시설 이제 수용, 보호, 아동의 성별, 취약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자, 2014년도 기준이고요. 자, 시설 수는 282개로 종사자 수는 다음과 같고요. 자, 수용 인원은 어쨌든 남자 아이들이 더 많고 여자 아이들보다 취약 아동 같은 경우는 그쵸? 유취약 아동이 대부분 이제 그 이제 3천 정도의 인원수를 파악하고 가장 많은 인원이 바로 이제 초등학생, 재학 중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 애들,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게 이제 대학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설보호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이제 중 시간에 좀 더 확인할 바 있는데 첫 번째, 시설 프로그램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프로그램의 양이나 수, 질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시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집단성이고, 이렇게 그 리모델링 된다든지, 뭔가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설계된다든지 하지 않아서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되고 집단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소년, 아동들에 대한 이런 복지사, 청소년 지도사는 그나마 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 그들에 비해서 이제 특별 계층인 이런 시설보호 아동과 관련된 특별한 이들의 맞춤 전문가 전문성이 좀 결여되고 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좀 많이 보호하고 지원해줘야 되는데 정부의 지원이 현재까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시설의 개선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시설 청소년들의 양육 보호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자, 이들에게 지금 가정의 어떠한 부모의 역할이나 이런 정서적인 부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양육 보호 수준이 굉장히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둘째,
전문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면 네, 이들을 위한 전문 종사자들의 이런 인력이나 질 높은 종사자가 많이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시설의 이런 표준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표준 매뉴얼이라든지 운영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보호시설이 좀 더 소규모화되어야 됩니다. 앞선 그 연구자들에 따라서도 보면, 그 대집단 이런 규모의 집단 수용보다는 좀 더 약간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 그쵸? 소규모가 훨씬 더 아이들의 자아존중감, 학업 성취 능력, 정서적인 안정감, 사회성에서 높은 지수를 보였다고 하는 결과에 따라서도 좀 더 보호시설이 좀 소규모화돼서 정말로 가정과 같은 모델링의 역할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설의 지역별 배치에 이런 재조정이 필요한데요. 대도시라든지 이런 곳에만 너무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런 시설이 좀 더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시설 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설 보호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심리 상담 치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그 우울증, 그다음에 자아존중감의 이런 낮은 이런 경향, 그다음에 사회성 발달의 결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 시설 보호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이 대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앞에 문제점에서도 대두가 되었었는데요. 이 시설보호 아동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네, 수강하신다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